명작의 현장을 가다 14번째 이야기. 신비에 둘러싸인 윌리엄 포크너의 집 로앤오크를 소개합니다. 붉은 흙으로 덮인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떡갈나무가 양옆으로 하늘을 찌르듯 늘어선 사이로 2층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옥스포드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남북 전쟁 때 지어진 그리스 부흥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발코니에서 윌리엄 포크너가 승마복에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물고 나를 기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열받는 느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라는 만큼 키가 크지 않고 바라는 만큼 힘도 세지 않고 바라는 만큼 글이 써지지 않는다고 자책했던 그가 살던 집입니다. 로앤오크는 미국 미시시피 옥스포드시의 울트 테일러 길에 있습니다. 초록색 안내판에 노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1848년에 지어졌고 1930년부터 1962년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포크너가 살던 집으로 지금은 미시시피 대학에서 관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작은 숲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외부와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그의 성격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집은 길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집은 1844년 로버트 쇠고기에 의해 지어졌는데 손댈 수 없을 만큼 황폐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포크너는 헐리우드에서 일하며 모은 6,000불로 이 집을 사 자신의 형제들과 직접 집을 수리했습니다. 프리저의 황금 가지에 나오는 나무에서 이름을 따와서 로앤오크라고 불렀습니다. 켈트족 신화에 등장하는 신비의 상징인 로앤 나무는 안정과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가상의 도시로 만들어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 이 정도는 애교가 아닐까요? 역시 엉뚱한 그답습니다. 이 집에 포크너와 아내 에스델, 그녀가 낳은 전 남편의 두 자녀 말콤과 빅토리아와 포크너 사이의 딸인 질이 살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발판에 신발을 몇 번 문질렀습니다. 밟고 지나온 붉은 흙을 집 안으로 묻어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왼쪽에 서재로 안내되었습니다. 벽난로 위에 그의 젊을 적 초상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의 중조부 포크너 대령의 초상화가 특이하게 목걸이처럼 긴 끈으로 연결되어 벽에 걸렸습니다. 포크너 대령은 리플리에서 테네시까지의 철도를 건설했고 1881년에 멤피스의 백장미라는 낭만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은 36번이나 재판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포크너는 마블폰을 출판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에 U자를 넣어서 포크너로 바꿨습니다. 정확히 발음하기 쉽게 하려고 했다지만 선조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나다니엘 호손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W를 넣은 것과는 반대되는 이유입니다. 포크너나 호손은 성을 바꿔도 혈육이라는 족쇄는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요. 포크너가 죽기 1년 전에 국무성의 주선으로 베네수엘라를 다녀오면서 사온 긴 얼굴의 돈키호테상이 놓여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 일본의 나가노에 갔을 때 가져온 게이샤 인형이 보입니다. 이동식 언더우드 수동 타자기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 타자기로 그는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6필로 원고를 쓰고 타자기로 옮기며 작품을 고쳤다고 합니다. 원고를 보내는 족족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지만 결국 그는 노벨 문학상과 플리처상을 2번 그리고 전미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방 이곳저곳에 위스키병이 있습니다. 포크너는 위스키를 옆에 두고 마시면서 글을 쓴다며 자랑했고 작품을 마감한 후면 포금을 했습니다. 알코올 치료병원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해도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본가와 처가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항상 쪼들렸는데 노벨 문학상으로 큰돈이 들어오자마자
거실 옆에 자신만을 위한 서재를 꾸몄습니다. 서재에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승마로 자주 다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기에 주로 서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든 글을 쓰다 지치면 누워서 잘 수 있게 침대를 놓은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첫사랑 여인이었지만 서로 증오하며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 머리 한쪽 구석에 백열 전등이 외롭게 대롱대롱 불안하게 걸려 있습니다. 서재의 벽에는 사면을 삥 둘러가며 작품 우화에 대한 구성이 요일별로 벽에 적혀 있습니다. 포크너의 가장 긴 소설로 거의 10년 동안 작업했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하사로 재림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문호의 흔적을 올려다봅니다. 종이에 적어 넣으면 바람에 날아갈까봐, 잃어버릴까봐 아예 벽에 썼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줄거리를 적었다가 나중에 다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 올려다보며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응접실 구석에는 검은색의 전화기가 긴 다리를 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화기를 통해 그가 노벨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은 최고였다는 평을 듣습니다. 인간은 연민과 희생과 인내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 불멸한 존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그가 그렸다는 가상의 도시 요크나 파토파와 제퍼슨 읍의 지도가 유리장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우표 딱지만한 고양이, 글을 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다며 15편의 작품을 그 속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만의 우주를 창조한 셈입니다. 현관문을 나와 뒤뜰로 갔습니다. 하얀 건물이 나오는데 포크너의 말들이 머물던 마곡간입니다. 아버지가 말 임대업을 해서인지 그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다 낙마를 해서 부상을 여러 번 당했으면서도 그의 말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말을 탈 수 없기에 웬만해서는 장거리 여행을 꺼렸습니다. 말을 사랑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은 윌리엄 포크너는 고독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지만 서로 증오했기에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며 가정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평화의 상징이라는 로앤오크의 집에 살면서도 그의 작품에는 정이 흐르는 가정을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평생 남성미가 부족하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문학계의 피카소라는 평을 듣는 포크너의 소설은 난해하고 복잡해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행간에 담긴 뜻을 찾아가며 읽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하지 않기에 그가 표현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헷갈리게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짜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가기 숨이 찹니다. 전통의 소중함과 반대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자유로운 발버둥이 함께합니다. 그의 작품을 읽으며 변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윌리엄 포크너를 만났습니다. 한 문장 안에 대문자와 마침표 사이에 모든 것을 말하려고 애쓰는 그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여, 안녕히. 벽에 가득 써내려간 당신의 열정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앉으나 서나 작품에 대해 고뇌하는 작가가 지녀야 할 자세도 배워갑니다. 붉은 흙을 밟으며 걷다가 뒤돌아서서 윌리엄 포크너의 집을 바라봅니다. 떡갈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배웅합니다. 명작의 현장을 가다 14번째 이야기, 신비에 둘러싸인 윌리엄 포크너의 집 로앤오크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